계속해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소식을 조금 더 깊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2주 전에는 대구 동대구로 집회, 동대구역 네, 집회가 네. 관심을 크게 모았고 지난주에는 광주 금남로 집회가 관심을 크게 모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유혈 사태가 없고 광주가 감정이 들끓는 곳이에요. 아직도 광주 분들이 그 계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 저 자신도 나는 처음 계엄 선포했을 때는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안 다음부터는 그냥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만큼 복잡했어요, 마음이. 제가 광주 항쟁에서 5월 25일 날 도청에서 통역도 했고, 네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거는 전두환은 별 2개를 단 장성이 네. 전 국가 정부를 탈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법에는 저도 뭐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전 정권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자가 계엄 선포한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가리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 계엄에, 그리고 다행히 그 계엄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뭐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총알도 없었다고 그래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놀랬지만 국민을 많이 놀래고 전 세계에도 많이 놀랬는데, 어쨌든 법정에서 그걸 다뤄야 되고 광주 시민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땅에 저대로 세운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 금남로라는 그 역사적 네. 특수성, 상징성이 있는 곳이지 네. 않습니까? 그곳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 충돌 없이 일어났고, 광주 또 역시 광주 시민들을 칭찬해야 돼요. 그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 우리 경찰관들도 잘한 것 같아요. 그걸 두 집회를 많이 나누었다고 그래요. 네, 예. 나누고 그 공권력이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한 것은 우리 정말 대한민국 경찰관한테 고맙다는 표현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집회를 놓고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외지인 집회,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라고 비판하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법적으로 저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인데 무슨 법적인 걸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묘한 분들이에요. 제가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지금 짜증이 나요. 국회에서 상대하는데 모든 게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을 그걸 듣고요. 그 뭐 자기네가 한 건 다 로맨스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건 다 불륜이고, 이 심한 병이 걸려 있어요. 민주당이. 옛날에 민주당 그렇지 않았어요. 김대중 정권 때 민주당이 얼마나 첫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좋은 당이었어요. 그리고 뭐 포용하고 김종필을 포용했고, 제일 첫 통일부 장관이 강성 우파였습니다. 그 정도 협치하고 통합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민주당 대표를 가지고 전 나라가 지금 인질극이에요. 이게 저는 끝까지 저는 국회의원직도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만두지 말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민주당의 행패 때문이에요. 솔직히 참 섭섭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옛날에. 네. 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그 토론회에 네.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하야 등 거치 결정,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정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려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전에 알았더라면 대통령을 많이 말렸을 거예요. 네. 방법론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자. 근데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권 한가운데서 겪은 사람으로서 네. 그런 탄핵 뭐 특검 탄핵 특검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갈등 또 마지막에는 예산 정부를 이제 BBC에 제가 방송에 나갔는데 네. 정부를 마비시켰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통치하기 어려운 정도로 몰아갔는데 그다음에 우리 근본을 좀 따집시다. 윤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죠. 예. 우리 이제 민주당도 윤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 반은 책임져야 돼요. 왜? 민주당이 그렇게 못 살게 해서 부각이 된 국민의힘 안에서 커간 이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그 지도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입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바로 잡으려면은 이제 민주당이 환자로 저는 의사입니다. 민주당이 좀 병이 걸렸는데 좀 뭐 병도 치료하고 좀 정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지만 충분히 그 과정들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대선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민주당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끌어내리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논리적으로 법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끝까지 갈 거고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 미워하는 분도 많지만 그 나라를 많이 사랑하세요. 잘한 거 있어요. 외교 잘했어요. 정상 200명 이상 만났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좀 생각합시다. 그다음에 저보고 개인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갚는 일은 없을 거다. 내 밑에서. 아무리 인기 없어도. 와, 그건 내가 박수 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돈을 풀어도 되는데 집값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책임감 있는 그 정책을 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가 당근만 대통령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가끔 약도 쓴 것도 주는 게 책임감 있는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옳지 않다 하야 등 거치 결정 동의하시는 거네요? 옳고 안 옳고가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자꾸 얘기해봐야 별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 위원장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근데 해제를 요구하는 표결에는 있었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성급했다라고도 밝혔고요. 그거는 100% 동의합니다. 권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가 성급했고 또 오락가락했어요. 그 안에서 처음에 뭐 탄핵을 찬성한다, 그다음에 중간에 안 한다, 다시 또 뭐 좀 저희들도 최고위원으로서 혼란스러웠어요. 그 점이 좀 가닥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내에 경험이 많은 분들 정치 저도 경험이 없거든요. 네. 제가 당론을 따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례대표예요. 그래서 당론을 많이 듣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나이는 어릴지라도 저보다 경험 있는 분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성일종 네. 의원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그 당 지도부에 있든 없는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온돌방 아랫목에서 컸어요. 어른 정치에 나한테 어른인 사람들 말을 듣고 그 대화 나누고 따르는 것이 국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급했다는데 동의하시는 거고 근데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서 그날 밤 저는 이제 새벽에까지 깨지를 않았는데요. 네. 그날 밤 뭐 당사에서 모이고 또 뭐
국회에서 예. 뭐 국회 예. 본회의장에서 모이고 예. 우리 당 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참여했다 안 했다. 우리 당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각이 민주당하고 달라요. 민주당은 한 사람이 정하면 그냥 무슨 이단 종교 교주 따라가듯이 쫙 따라가요. 우리는 다툼도 많고 겉으로 보기 문제점 많아요. 그러나 건강해요. 토론 문화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늘 내가 의원총회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점이 많아도 저쪽보다 10배, 100배 난 곳이 당이다. 왜? 우리는 이견과 의견이 많은데 그거는 충분히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 저런 논리를 가진 사람,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다양성 차원에서 보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날 밤은 어차피 굉장히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거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에요. 동의하시는지요? 헌법재판관 그 야당 성향이라고 그럴까 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진보 성향 있는 사람들이 말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재판관은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번 제가 설명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중세기에 재판장 까죽 불공정한 재판을 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을 사형시켜서 그 재판관 까죽을 의자에 깔아서 재판관들이 앉을 때 그 의자에 앉아서 너도 불공정하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무서운 법이라는 건 편견 없이 쏠리지 않고 그 판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죄송하지만 궤도국에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공중에 빨아서 이렇게 올려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간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번 헌재 재판관님들이요 나라의 운명을 사실 갖고 있어요. 삼권 분리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 나가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 집회를 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하셨는데 한 전 대표 시절에 이제 최고위원을 하셨고 지금 한 전 대표가 복귀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복귀 시사 어떻게 보세요? 떠날 때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거기에 리더는 혼란을 좀 잡아줬어야 돼요. 그리고 당하고 잘 마치고 먼저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보다 당 내에서 좀 문 닫아놓고 얘기하고 우리끼리 좀 다투고 입장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게 떠났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아직도 그 상처가 제가 전국에 있는 우리 당원들을 대표해서 말을 못하지만 네. 우리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 안에는 상처가 많고 오해가 많고 뭐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과연 시기상 지금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연장선상에서 아마 복귀는 기정사실인 걸로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은데 누가?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는 건 말이죠.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본인이 분명하게 그 밝힌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밝히지는 않았죠. 근데 좀 기다려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 온다면 당 입장에서 지금 당 내부의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당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당이 아니고 국회 안에. 예. 당은 전 당을 대표는 제가 못하고 예. 국회 내부에 예. 있었기 때문에 국회 안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득일까요, 독일까요? 당 입장에서. 당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많이 전보다 여론이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당 대표로 모시면서 될 수 있으면 대통령과의 화해도 시도를 했고 네. 그 어떤 그 존중을 하려고 생각이 어떤 때는 많이 달라도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새해 인사도 제가 보냈어요. 문자로 답장도 왔고 서로 간에 아주 예의 있게 그러나 지금은 과연 당에 돌아올 때인지 그거는 의문스럽습니다. 한 전 대표의 복귀가 아마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자꾸 아직 재판 중인 거를 자꾸 그 다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4대를 살았는데 좀 급해 우리가. 네. 나도 그래요. 예. 솔직히 나도 그래요. 급한데 조금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고 여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그때에 좀 이 매듭이 재판이 매듭이 된 다음에 결정할 일들인 것 같아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을 여쭈려고 했는데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질문은 달라도 답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네, 흔히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중도층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대한민국에 없고 네, 둘 다 싫어하는 층이 있어요. 예, 뭐 대통령도 미워하고 또 민주당 당 대표도 미워서 도저히 안 돼. 예. 뭐 이런 층이 있기는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중도는 지금 조용하고 그렇게 그 주장들이 강하지 않을 때는 중도가 있죠. 예. 워낙 세니까 그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음 깊이 우리가 운동 경기처럼 승부를 가려서 잘하고 정책에 누구를 끌어내리고 뭐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뭐 무슨 내란 뭐 음모자다 이런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저희 집안까지 욕을 해가면서 민주당이 저한테 접근을 하는데 그거 옳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역풍 맞아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처음에 민주당에서 우리가 다 수습하겠다. 좀 대통령께서 좀 지혜스럽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다 민주당 안으로 품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민주당이 잔인하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국민이 저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국민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될 일이에요. 아마 대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